네,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자별로 윈도우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방화벽을 이용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을 방지한다. 16비트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통해 다른 위치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2번을 보시고 윈도우 개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자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이란다. 한글 윈도우 개요를 보면 뭐 그래픽 사용자 유저, 즉 GUI 방식으로 선전명 멀티태스킹, PMP 기능, 합수학 기능, 그 다음에 64비트 지원, 그 다음에 NTS 지원, 여러가지에 있는 한글 윈도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 7과 10 버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데이터 처리함에 있어서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0은 32비트 플러스 16비트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데이터를 보낼 때 64비트까지 보낸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32비트라면 두 번 보낼 것을 얘는 64비트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최적화해야 되는데 16비트 데이터 처리를 최적화되어 있다? 이게 아니죠. 32비트나 64비트 이렇게 되는 거지. 16비트 데이터 처리는 아주 옛날 컴퓨터입니다. 윈도우 95 정도 이때 쓰던 운영체제 때는 이제 16비트 데이터 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성능이 낮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인데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인데 이제 어떤 사용자 오더를 받아서 툴랍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겁니다. 툴랍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이제 나도 그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겠죠.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비주얼 C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죠. 작성했으면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실험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런도 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럴 때 최초에 이제 만든 프로그램 이걸 이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소스 코드, 소스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그러면 이 소스 프로그램이 CPU가 알아들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요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A, B, C로 내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당연히 그렇게 짜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계어로 직접 프로그램 짜면 내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ABC라는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막 짰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제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컴파일러라는 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인 컴파일러, 인터프린터, 어셈블리로 이렇게 번역기를 고쳐서 기계어인 0101로 바꿔줘야 됩니다. 0101로.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짠 언어 이제 원시 프로그램이 이제 컴파일러를 거쳐서 이제 기계어로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0101로 바뀌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0101로 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링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기억 장치에 이제 딱 올라가게 돼요. 이게 이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장자 exe 파일로 실행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확장자로 이렇게 확장자로 만들어지면 이제 더블 클릭을 하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로더를 거쳐서 이제 실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짠 것이 기계어로 바꿔주고 기계어가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예요. 그 순서를 언어 번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원시 프로그램 작성, 로딩, 링킹, 번역, 프로그램 실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시 프로그램이 작성하는 게 1번이 되겠고 프로그램 실행이 이제 맨 마지막 5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컴파일러, 즉 번역을 거쳐서 그리고 뭡니까? 예. 링커, 로딩을 거쳐서 링킹 거쳐서 이제 로딩 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렇게 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8번 노트북, PDA, 스마트폰 등 다양한 휴대폰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대 전송 속도는 10Mbps, 최대 전송 거리는 1km이며 시속 120km 이상 이동하는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뭐냐라는 거죠. 와이브로, 블루투스, GPS, PWN. 정답은 와이브로입니다. 블루투스는 우리 알고 있죠. 예, 휴대폰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으로 연결하는 아주 짧은 거리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무선 접속, 이것이 이제 블루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동 중에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 와이브로 기술에서 우리가 예전에 폴더폰 쓸 때 와이브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폴더폰 쓸 때 그때 인터넷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바로 이 와이브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3G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철진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와이브로는 와이브로는 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S 같은 경우는 뭡니까? GPS 우리 내비게이션 하죠. 그때 내비게이션에 자동차 이동 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치를 일단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는 이제 GPS 위치 추적 딱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위성함법 시스템, 이게 바로 GP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W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PWN은 Public Wireless Network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공공 무선 네트워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인터넷 할 때 돈 주고 하잖아요. 데이터 요금 내면서. 그렇지만은 무선 와이파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공공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데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시청 안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데는 이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쓰고 있죠. 우리는 워낙 이제는 그 와이파이가 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어디든 다, 여기도 와이파이 쓰잖아요. 공짜로. 근데 공짜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요금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 이제 공공 무선 네트워크는 이제 PWN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와이브로는 이제 그 3G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쓰고 있는 여러분 그 LTE 통신하고 있죠. LTE는 지금 4G입니다. 4G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10Mbps 밖에 안 돼요. 와이브로는. 그래서 옛날 겁니다. LT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00메가에서 1기가 정도의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100Mbps 보통 한 100에서 100Mbps 정도 나와요. LTE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통신을 잘 하죠. 영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5G 이렇게 나오죠. 그죠? 5G는 최대 속도가 20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Mbps보다도 무려 몇 번에 한 200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20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속도가 빠릅니다. 5G 제대로 됐을 때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5G 아직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이게 제대로 된다면 20기가까지 나온다라고 하지만 보통 한 1기가에서 2기가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5G가 있잖아, 뭐죠? 속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데이터 쌍방향을 하고 뭐 결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걸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9번 다음 중 한 걸 윈도우의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바로가기 아이콘 이름,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의 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어떤 걸까요? 그게 옳지 않은 거일까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 파일들은 삭제하지가 않죠. 예. 포인트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KR 닉이라는 즉 코리아 닉이라는 곳에서 부여하는 도메인 네임은 호스트명,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의 종류, 소속국가 순으로 구성된다.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는 전 세계에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주소로 사용된다. IPv4 버전 주소는 총 64비트로 구성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원칙은 IP 주소 방식으로 입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부산 수산대학교를 들어가려면 134.75.180.2 이렇게 입력해서 사이트를 접속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래서 이 IP 주소를 그대로 하면 어려우니까 뭐예요? 영문 형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도메인 네임 서비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입력해서 사이트 접속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IP 주소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에는 첫 번째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중복되는 호스트명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C 이게 바로 이제 대학을 의미하는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소속 기관에 대한 종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뒤에 이제 국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www. 그 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이버. 그 다음에 원래는 컴퍼니 즉 회사를 의미하는 거죠. 기업 회사. 네이버는 기업의 회사니까. 그리고 KR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www.naver.com을 쓰죠. 이렇게 com이라는 컴퍼니가 맞습니다. 컴퍼니 그 다음에 뭐 gov 뭐 이런 거버먼트 이런 것들은 미국의 회사에서만 미국에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렇게 세 자리예요.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이렇게 KR, 일본은 JP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소속 나라 국가가. 근데 왜 우리는 네이버를 이렇게 하느냐? 미국에다가 회사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증받아가지고 연결해준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IP 주소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지 64비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주소 체계를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가 바로 IP 주소이다.
IPv4 주소 체계는 32비트를 8개씩 4개로 나누어서 점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된 거다. 그래서 IP 주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뭐 129.128.63.1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IP 주소죠. 그죠? 거기에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나라를 의미하는 대형 국가나 대형 통신망들을 이용할 때 이때 A 클래스를 할당을 받아서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32비트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IP 주소를 하는 것이 이제 뭐죠? IP 주소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컴퓨터 전 세계에 있는 고유한 주소값이 IP인데 모든 컴퓨터에는 이걸 다 하나씩 고유한 주소로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몇십억 대가 이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IP 주소가 이제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고갈됐어요. 컴퓨터는 많이 늘어나서 붙이고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이 IP 고유는 고유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대체한 게 나온 게 IPv6 주소 체계를 한다라는 거죠. IP는 128비트에 16비트 8개씩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128승이니까 거의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연결할 때 이 두 가지를 호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은 IPv6 주소입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요거는 이제 IPv4 버전이고 요거는 이제 6 이게 이제 6 버전으로 이렇게 주소 체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하게 생깁니다. 구분점은 여기는 콜론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점으로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긴 합니다. 아시죠?